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기업 바로 엔비디아의 미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10년 뒤 엔비디아가 새로운 석유 회사가 된다면? 조금 과장된 표현 같지만 사실 요즘 투자업계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석유가 20세기를 지탱한 에너지였다면 21세기에는 AI와 데이터를 돌리는 엔비디아의 칩이 그만큼 중요한 연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죠.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성장 스토리는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5년, 10년 엔비디아는 어디로 향할까요? 과연 기대한 대로 계속 성장할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힐까요? 오늘 강의에서는 단순히 주가가 얼마가 될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미래를 좌우할 강점과 위협 요인, 중국과 미국의 경쟁 구도, 그리고 시나리오별 주가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보신다면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단순히 주식 차트가 아니라 산업과 글로벌 정치 속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축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보시죠. 제1부 엔비디아의 현재와 강점. 먼저 지금 엔비디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과거에는 게임용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로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오늘날의 거의 모든 기술 혁신 뒤에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강점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드웨어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데이터 센터 GPU는 AI 시대의 심장과 같습니다. 공장에 전기가 없으면 멈추듯 오늘날 AI는 엔비디아 GPU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어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CUDA입니다. CUDA는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GPU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입니다. 수백만 명의 개발자와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CUDA 생태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애플의 iOS처럼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락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셋째는 AI 생태계 지배력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연구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모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한 부품 업체가 아니라 AI 산업 전체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플러스 생태계 세 가지를 모두 쥔 AI 시대의 절대 강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두고 AI 시대의 새로운 석유 회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제2부 중국의 도전과 리스크.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미래가 장밋빛으로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미국의 규제 리스크입니다. 중국은 이미 자체적으로 고성능 AI 칩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웨이를 비롯해 여러 기업들이 엔비디아 대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강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첨단 GPU가 중국으로 수출되지 못하도록 규제를 걸어두었죠. 이는 엔비디아가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1. 반도체 자급자족 강화. 자국 기업에 막대한 투자를 퍼붓고 있습니다. 2. AI 연합 형성.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생태계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3. 공급망 활용.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엔비디아의 확장을 견제하려 할 겁니다. 따라서 중국의 도전은 엔비디아의 성장 속도를 늦추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히 2026년, 2027년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중국이 정말로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넘어설 수 있을까? 중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SMIC,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여러 스타트업들이 AI 칩을 개발 중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몇 가지 한계가 분명합니다. 첫째, 최첨단 제조 공정에서의 격차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는 TSMC의 4나노, 3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중국 파운드리는 아직 7나노, 5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제재로 인해 더 이상 첨단 장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같은 설계를 한다고 해도 성능과 전력 효율에서 차이가 납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부재입니다. 엔비디아의 CUDA는 20년 이상 쌓아온 개발 생태계가 있습니다.
중국이 자체 GPU를 만든다 해도 개발자들이 CUDA만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단기간에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성능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지원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파트너십 부족입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클라우드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두 협력하는 글로벌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 규제로 인해 해외 진출이 제한적입니다. 이는 기술 확산 속도를 늦추는 요인입니다. 물론 중국이 가진 장점도 있습니다. 거대한 내수 시장, 국가 주도의 장기 투자, 반도체 인재 육성,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 중국이 엔비디아를 추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2030년 전후로 중국이 독자 생태계를 만들어 중국 내부 시장을 지배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계속 리더십을 유지하겠지만 중국 내에서는 두 개의 평행 우주처럼 따로 경쟁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제3부 추가 리스크 요인. 중국 문제 외에도 엔비디아에는 다른 위험 요인들도 있습니다. 1. 경쟁사 추격. AMD, 인텔은 물론이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을 개발 중입니다. 이들이 시장을 조금씩 잠식하면 엔비디아의 독점적 위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2. 높은 밸류에이션. 현재 주가에는 이미 엄청난 성장 기대가 반영돼 있습니다. 만약 AI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진다면 주가는 작은 신호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3. 거시경제 불확실성. 금리 인상, 경기 둔화, 달러 강세 같은 변수는 언제든 기술주에 부담이 됩니다. 4. 수요 불확실성.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계획만큼 집행하지 않거나 상용화 속도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올바른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제4부 시나리오별 주가 전망. 이제 가장 중요한 주가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보았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 AI 투자 둔화, 규제 강화, 경쟁 심화. 성장 둔화 2026년 20만 300달러, 2027년 23만 350달러, 2030년 30만 500달러. 기본 시나리오 AI 투자 꾸준, 기술 우위 유지, 규제 부분적 완화. 안정적 성장 2026년 30만 450달러, 2027년 40만 700달러, 2030년 601200달러. 낙관적 시나리오 AI 붐 폭발, 자율주행 로봇 메타버스 수요 급증. 초고속 성장 2026년 40만 700달러, 2027년 701500달러, 2030년 15550달러.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 모든 전망은 특정 가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국 변수나 규제 변수 하나만 달라져도 시나리오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제5부 투자 전략과 관전 포인트.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2026년과 2027년은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라면 주가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1. 중국의 대응과 경쟁사의 기술 발표. 이들이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바꿀지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2. 엔비디아가 단순한 CPU 판매 기업을 넘어 AI 생태계 운영자로 진화하는지 여부. 이 점이 장기 주가를 좌우할 핵심 질문입니다. 제6부 결론과 마무리. 정리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미래는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2026년, 2027년, 2030년까지 우리는 보수적기 본낙 관적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규제는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주가 예측은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에 필요한 나침반일 뿐입니다.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위험 관리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철저한 분할 매수가 평균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4848 하려면 처음부터 주식 투자를 하면 안됩니다. 절대 한두 종목의 몰빵은 절대 금물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이 3천만원 정도일 때는 ETF 포함 3종목 정도, 1천만원이 늘어날 때마다 한 종목 정도를 늘려나가는 최대 10종목 이하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분산하는 방법이
장기 투자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께 그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엔비디아의 경쟁자 AMD와 인텔의 미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